다낭성 난소증후군 영어로 PCOS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26년 5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다낭성 난소의 이름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질환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인데요. 오늘 제대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성건강연구소의 임약사입니다. 오늘은 PCOS가 PMOS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뀐 소식,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알고 가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름이 바뀐 이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이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다낭성의 핵심 관리법까지 이렇게 5가지를 핵심 위주로 딱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이름이 바뀐 이유. 여러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마늘따의 주머니낭, 뭔가 난소 안에 주머니가 많다 이런 뜻인데요. 처음에 이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마치 물혹이 여러 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의미가 잘못된 거죠. 영어로는 주머니 난이 시스트, 물혹, 낭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용어 자체가 난소 낭종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고 질환의 내분비적 대사적 문제를 가려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정확히 란셋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난소 문제라는 이름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호르몬, 혈당, 대사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가려져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고 환자들도 본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실제로 이 PCOS를 가진 분들 중에 최대 70%가 진단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다고 해요. 즉, 다낭성은 단순히 난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이름은 오해를 유발하기에 딱 좋은 이름이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2012년부터, 즉 1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제대로 나온 거죠. 56개의 학회 환자 단체가 참여를 하고 전 세계 14,360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설문에 응답했고요. 실제 명칭 변경을 원했던 환자 비율이 86%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바꾸자 하고 땡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설문조사,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분석까지 거치는 굉장히 체계적인 절차를 밟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PCOS가 PMOS로 바뀌었어요. 우리말로 풀면 다내분비 대사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P는 폴리엔도크린, 다내분비, 호르몬 문제가 난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내분비 경로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여러 호르몬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담은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은 메타볼릭, 대사성이라는 건데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의 85%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된다는 게 이번 논문에서 강조됐어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밀가루나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출렁이게 되고 이걸 계속 조절해야 되는 인슐린도 지쳐버리니까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건 과거엔 비만이신 분들 위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선 마른 분들의 75%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정도다. 다낭성에서 체중과 상관없이 혈당 관리가 필수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O와 S는 오버리언 신드롬, 난소 증후군으로 그대로 의미가 남아있어요. 난소 기능 이상이 여전히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 진단명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의미가 남아있을 수 있게 이 이름은 남겨둔 거예요. 이름만 살펴보면 낭종이라는 글자만 빠진 것 같지만 절대 변화는 작지 않다. 이번에 이름 변화는 다낭성 난소 질환 자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정말 큰 의의가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이름이 바뀐다고 당장의 마법처럼 달라지는 거는 아직은 없다. 실제 국제 진단 가이드라인은 2028년에야 이 새 이름을 반영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기존의 PCOS와 PMOS가 이렇게 함께 쓰이는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명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바뀐 PMOS를 직역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내분비 대사성 난소증후군인데 조금 길죠. 저는 이걸 부르기 좋게 대사성 난소증후군으로 불러볼 예정이고요. 이 남은 영상과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틈틈이 불러드리면서 이 변화를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진짜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질환을 난소질환으로 단순히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신 대사질환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 그동안은 임신 가능성, 이 가임력으로만 너무 이 질환을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심혈관 위험, 당뇨 위험, 장기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약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전 다낭성인데 결혼 전이라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저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아니다. 이거는 임신 계획과는 정말 무관하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대사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사성 난소이신 분들은 갱년기 이후 당뇨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던 결국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핵심 관리법 약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사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와 대사 문제를 동시에 봐야 한다. 즉 호르몬과 혈당을 둘 다 잡아야 하는데 실제로 혈당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혈당이 출렁이게 되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난소의 떼가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얘가 남성 호르몬을 더 분비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 문제가 호르몬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다낭성을 난소의 당뇨라고 하는 거죠. 호르몬, 혈당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법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위주로 귀, 키노아, 현미, 보리, 콩밀 같은 통곡물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낭성인 분들은 이 혈당을 잡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루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서 보통 60g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단백질로는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연어 등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항염증 지방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드실 때 이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시게 되면 혈당을 잡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밥부터 드실 때 야채를 한두 입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겠죠.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으면 호르몬과 염증의 문제도 잡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무조건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몸의 호르몬이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배달 음식 같은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여주시기, 그리고 음주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배란 기능과 대사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확 빼야겠다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기준치 내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운동은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150에서 300분의 중강도 운동, 빨리 걷기, 자전거 등이 해당이 되고요. 또는 75분에서 150분의 격렬한 유산소에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점심 식사 후에 2-30분 정도 걷기. 이것만 하나로 제대로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 방지,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영양제는 이오칼, 이노시톨 오메가3 칼마디를 기본으로 드시면 됩니다. 호르몬 균형과 염증, 혈당 관리를 위한 필수 조합이니 이 세 가지는 챙겨 드시고, 여기에 체중 감량이나 혈당이 고민이면 베레베린, 임신 준비 중이면 코큐텐, 염증이 심하면 커큐민, 그리고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유산균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고민되시면 제 카톡 채널로 상담 문의 주세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제 PCOS는 PMOS, 다내분비 대사성 난소증후군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고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난소질환에서 호르몬 대사 질환으로 보는 정말 큰 의미 있는 변화다. 아직 한국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반영은 2028년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혈당과 호르몬 이 두 가지 축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영양제는 이오칼, 이노시톨 오메가3 칼마디 기억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성건강연구소의 임약사였습니다.